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수풀이 6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발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한 글자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칠지, 발소, 발족, 달아날 주, 걸을발, 조금씩 걸을 척, 단일행, 쉬엄쉬엄 갈 착, 착받침, 길게 걸으린, 뒤저울치, 천천히 걸을새, 어개질천, 무릎마디절, 이렇게 14개의 글자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칠지자를 보시면은 밑에 한일자로 그은 부분이 발바닥 모양이고 나머지는 발가락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발바닥과 발가락으로 그쳐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그런 발이다. 그래서 이 글자가 다른 글자 합쳐지면 그치다, 걷다, 발 등의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글자고요. 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가락 모양 중에서 그 오른쪽으로 나온 부분을 생략한 이런 모양으로 생략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 글자가 그친다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에 발을 정자가 있는데요. 발을 정자는 한일자 밑에 그칠지자를 합쳐놓은 글자죠. 그래서 두 발을 하나로 모아 그쳐 서 있는 모양이 바르다. 그래서 발을 정이라고 했고요. 발의 뜻으로 쓰이는 이 걸음보자를 보시면은 위에 있는 발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글자는 왼쪽 발을 나타내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이제 오른발을 나타내는데 오른발은 이와 반대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왼발과 오른발을 이렇게 붙여놓은 글자인데 그 뜻은 왼발과 오른발을 그 바닥에 교대로 그 땅에 붙이면서 걷는 그런 걸음이다 해서 걸음보라고 만들어진 글자고요. 그 다음에는 발지자를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쓰는 글자에 발소자와 발족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칠지자를 생략해서 이렇게 쓰는 글자에 앞전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략한 거죠. 앞전자 윗부분이 그칠지자고 밑에 다룰자는 배주다룰이라고 해서 배주자가 변형된 글자입니다. 앞전자의 원래 모양은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칠지자 밑에 배주자를 써가지고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갈 때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배 위에서 이렇게 걸어가지 않고 그냥 그쳐 서 있어도 뱃사공이 노를 저으니까 배가 앞으로 나아가더라. 그래서 앞전이라고 했고 여기에다가 칼도자의 변형자인 손칼들을 붙여가지고 칼도 사용할 때 앞으로 내밀고 쓰죠. 두 글자를 합쳐가지고 앞쪽을 나타내는 앞전이라고 만들어놓은 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소자입니다. 발소자는 조금 전에 설명한 발지자 위에다가 이런 모양을 하나 더 집어넣은 글자죠. 이거는 이 가죽 피자에 이렇게 생략하고 쓴 글자인데 가죽 피자가 들어가면 가죽이나 뭐 살과 피부 같은 걸 나타내는 글자로서 이거는 발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글자고 그 아래다가 발지자를 합쳐가지고 발등에서부터 발바닥까지의 발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변했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변형해서 쓰고 있습니다. 발소자 원형 그대로 들어가는 글자에 의심할 의자가 있는데 의심할 의자 왼쪽 배 보면은 위가 이렇게 변화할 비자고 밑에는 화살시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화살이 변했다 뜻인데 화살이 구부러졌다는 뜻입니다. 구부러지는 화살을 가지고 활을 쏘면은 맞힐지 못 맞힐지 몰라서 아직 그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정해지지 않을 의라고 하는 글자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쓴 글자는 이 자식자자를 이렇게 좀 생략해서 쓴 글자가 되겠고 밑에 부분이 발소자를 이게 써서 만드는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어린 아기가 첫 발걸음을 뗄 때 뗄 수 있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의심을 한다는 그런 뜻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있다 해서 의심할 의라고 만들어진 글자고 성길소자 보면은 발소자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된 글자죠. 글자 왼쪽에 붙었으니까 거기에다가 묶을속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묶을속자는 산에 가서 나무를 때 그 나무 다발을 끈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모양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나무 다발을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이렇게 꼭 묶어놔도 꼭 묶이질 않고 엉성하게 묶여진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니 성길소라고 이렇게 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발족자가 되겠습니다. 발족자는 위에 네모는 무릎을 모양을 나타낸 글자고 밑에 부분이 발지자지요. 그래서 무릎에서 발바닥까지의 발 모양을 나타낸 글자이고 이 글자도 왼쪽 변했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씁니다. 발 때문에 몸을 옮길 수 있다고 해서 만족하다는 뜻으로 혼자 쓸 때는 그렇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발육자 원래의 모양대로 들어간 글자에 재촉할 촉자가 있네요. 사람인 변에 발육자를 해가지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발을 이렇게 동동 구르면서 일을 재촉한다. 그래서 재촉할 촉이라고 하는 글자고, 그 밑에 글자는 발육자 오른쪽에 각각각자를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로 각각 걸어 다니는 게 길이다. 그래서 길로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다음에는 달아날 주자가 되겠습니다. 달아날 주자는 위에 있는 흑두자는 여기서 큰 대자가 변한 글자입니다. 큰 대자를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발지자 합쳐가지고 큰 발걸음으로 달아난다. 그래서 달아날 주라고 쓰는 글자고요.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에 일어날 기자가 있는데 오른쪽 이렇게 리을자처럼 생긴 게 모음 기자라고 해서 사람의 척추뼈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로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 사람 몸이 구부러진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 일어날 기자는 몸을 구부렸다가 펴면서 달리기 위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일어날 기라고 만든 글자고, 그 다음에 뛰어넘을 조자는 오른쪽 부분이 칼두자 밑에 입구자를 썼죠. 이 글자를 불을 쏘라가는데 무당들이 칼춤을 추면서 입으로 그 신을 부른다 해서 불을 쏘라가는 글자입니다. 여기에다가 달아날 줄을 합쳐가지고 뛰어넘을 초락했는데, 옛날에 전쟁이 나면은 장수들을 나라에서 부르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장수를 부르면 빨려 달려가기 위해서 담을 뛰어넘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뛰어넘을 초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걸을 발자입니다. 걸을 발자는 두 발을 벌리고 양보한 자세로 걷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가 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걷는 그런 모양의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로 오를 등자가 있는데, 걸을 발자 밑에 아래 부분이 제기두자라고 해가지고 제사 음식을 담는 그 목기 같은 그런 모양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들녘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곳에다가 제단이라고 이렇게 흙으로 쌓아놓고 그 위에다 음식을 올려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오를등이라고 하는 글자는 음식을 담은 그 제기를 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양보한 자세로 천천히 걸어 나아가서 그 계단에 오른다. 그래서 오를등이라고도 하고 나아갈 등이라고도 합니다. 빨리 걸어가면은 목기 위에 있는 그 음식물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걷는 그런 모양, 오를등. 그다음에 쏠발자, 필발자, 이건 걸을 발자 밑에 왼쪽 편은 활궁자, 오른쪽은 몽둥이 숫자입니다. 이건 활을 쏠 때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활을 쏠 때 발을 몽둥이를 땅에다 이렇게 막 내딛는 것처럼 양쪽 발을 힘있게 딛고 서서 활을 쏜다. 그래서 쏠발이라고 만든 글자고, 이것도가 필발로 쓰는 거는 활을 쏠 때 그 활 시위가 벌어지는 것처럼 꽃 같은 것이 벌어지면서 핀다. 그래서 필발이라고도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금씩 걸을 척자, 세게 그은 게 허벅지, 정강이 발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정강이 발을 사용하여 조금씩 걷는다 했는데, 실제 뜻은 걸어간다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행자의 생략형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이 글자가 들어간 글자에 뒤후자가 있네요. 뒤후자에 오른쪽 부분 위에 있는 글자는 이게 작을요라고 하는 글자고, 아래 부분은 천천히 걸을 새를 이렇게 좀 위 안 나오게 이렇게 쓴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작은 걸음으로 천천히 가면은 뒤떨어져 온다, 뒤에 온다 해서 뒤후라고 만든 글자고, 또 기다릴 자 오른쪽 부분은 이 글자가 혼자 쓸 때는 절사라고 하는데 다른 글자 합쳐 쓸 때는 모두 관청사라고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청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서성거리면서 차례를 기다린다. 그래서 기다릴 때라고 만드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단일행자가 되겠습니다. 양쪽 발로 조금씩 걸어 다니는 네거리다. 원래 네거리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네거리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죠. 그래서 단일행이라고 만든 글자고, 이 글자는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놓고 가운데다 다른 글자를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리가자가 있는데요. 거리가자의 가운데 들어있는 부분이 홀규라고 해가지고 옛날 궁궐에서 신하들이 홀이라고 하는 걸 손에 이렇게
들고 궁궐뜰을 이렇게 쭉 돌아다녔어요. 많은 신하들이 궁궐뜰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 거리다 해서 거리가라고 만들어진 글자고요. 그 다음에 지키도 위자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걸 에워쌀 위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여기에다가 그 단일 행자를 합쳐가지고 병사들이 성 주위를 이렇게 에워싸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성을 지킨다. 그래서 이걸 지킬 위라고 만드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쉬엄쉬엄 갈 착자. 이 글자는 조금씩 걷다가 그치며 쉬엄쉬엄 간다 그랬죠. 윗부분은 조금씩 걸을 척자를 이렇게 변형한 글자고 아랫부분은 그칠 지자가 이제 변형된 글자죠. 그래서 조금씩 걷다가 뭐 힘들면 그쳤다가 다시 또 가고 하니까 쉬엄쉬엄 간다 했는데 이 글자도 사실은 그냥 어디 간다는 의미로 그냥 씁니다. 이 글자의 변형자로 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쓰는 글자가 몇 개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모양으로 쓰는데 이걸 착받침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는 시험, 기음, 갈 착자의 변형자로 이 글자가 받침으로 쓰여서 착받침이라고 합니다. 착자가 받침으로 쓰였다 해서 착받침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 이 모양으로 쓰입니다. 받침이라는 것은 왼쪽에서 아래로 이어져서 이게 니은자 모양인 글자를 받침이라고 그러죠. 이 글자가 이런 변형자로 쓰인 글자, 세 글자가 딱 있어요. 이 글자는 이제 첫째 따를 종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위에 사람인자 이게 두 개 써놓은 거는 뒷사람이 앞사람을 따라간다. 그래서 이 글자만 가지고도 원래는 따를 종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여기에 간다는 뜻을 글자 합쳐가지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간다. 그래서 따를 종이라고 만드는 글자고요. 그다음에 옮길자자는 위에가 이게 이제 그칠 지자죠. 그칠 지자하고 간다는 뜻의 글자를 합쳐가지고 옮길사라고 했는데 이건 뭐 어느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 그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옮겨간다. 옮길사. 이사 간다 할 때 사자가 이 글자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도자. 무리도자는 흙소자하고 간다는 뜻의 글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흙소자는 흙이라는 뜻도 되지만 또 땅이라는 뜻으로도 이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또 무리도라고도 하고 걸어다닐 도라고도 그래요.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수레를 타지 않고 땅 위를 이렇게 걸어서 가는 보병들의 무리라고 해서 무리도라고도 하고 그 사람들이 걸어서 간다 해서 걸어다닐 도라고도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받침으로 이렇게 쓰는 글자, 이런 글자들은 무슨 길도자가 있네요. 머리 숫자하고 간다는 뜻의 글자를 합쳐가지고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고서 가는 곳이 길이다 해서 길도라고 하는 글자고요. 옹기론자는 오른쪽 부분이 군사군자입니다. 군사들은 전쟁이 끝나면 다른 쪽에 또 전쟁을 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같이 가서 또 싸우기 위해서 장소를 이렇게 옮겨서 간다 해서 옮길운이라고 만드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길게 그려진 자입니다. 조금씩 그릴 적자의 아래 그 늘어진 부분을 옆으로 늘린 글자라고 하는데 이건 발을 길게 끌어 멀리 디는 걸음이다 그랬죠. 근데 이 글자는 실상은 조심스럽게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도 왼쪽에서 아래로 이어져서 니은자 모양인 받침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에 세울건자가 있는데요. 오른쪽 부분은 글씨를 쓸 때 쓰는 그 붓의 모양이고 왼쪽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천천히 쓰는 모양. 그래서 붓글씨 쓰는 모양인데 그때 붓을 반듯하게 세워서 쓴다. 그래서 세울건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조정정자는 오른쪽에 곧게 설정자라고 이고 간다는 뜻의 글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조정은 궁궐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옛날 궁궐 뜰에 그 신하들이 길게 늘어서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있는 그 모양을 나타내서 조정정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저울 치자. 발을 거꾸로 한 글자로 뒤떨어져 온다. 그래서 뒤저울 치라고 했는데 이 글자는 대체로 머리 쪽에만 쓰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쓴 글자에 겨울동자가 있는데 겨울동자는 뒤저울 치자 밑에 아래가 원래 이게 얼음빙자가 이렇게 쓰는 글자인데 이거를 약간 변형해 가지고 쓴 글자네요. 그래서 1년 4계절 중에서 뒤져오니까 맨 뒤에 오고 또 얼음이 오는 계절이 겨울이다. 그래서 겨울동이라고 만드는 글자고 각각 각자는
뒤적을치 밑에 입구자를 썼네요. 입구자가 들어가면 입으로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뒤에 온 사람이 앞에 온 사람과 각각 다르게 말을 한다. 그래서 각각각이라고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천히 걸을 쇠자. 조금 전에 설명한 뒤적을치하고 비슷하죠, 모양이요. 글자는 발을 끌면서 천천히 걸어간다. 그래서 천천히 걸을 세라겠는데 이 글자는 이 형태로 쓰는 글자는 하나도 없고 모양이 모두 뒤적을치자로 변형되어서 쓰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글자는 대체로 아래 즉 발 부분에만 씁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뒤적을치자는 그 머리 쪽에만 썼었죠. 원래 천천히 걸을 때 이것이 이렇게 뒤적을치로 이렇게 변형돼 가지고 이렇게 쓰는 글자에 여름 한자가 있네요. 여름 한자를 이제 원래대로 쓴다면 위에 있는 부분은 이게 원래 머리 혈자 이건데 아래 부분을 이렇게 생략한 글자고 밑에 부분은 천천히 걸을 때 이렇게 써야 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를 이렇게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여름 하락하는 글자는 머리에 탈을 쓰고 천천히 걸으면서 우아하게 춤을 추며 이렇게 기우제를 지내는 모양의 글자입니다. 원래 기우제 지내는 모양의 글자인데 그 기우제를 지내는 계절이 여름철이라고 해서 여름하라고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 디울자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어개질 천자. 왼쪽에 이 전역석자는 뒤적을 지자에서 오른쪽 늘어진 부분을 이렇게 좀 생략하고 쓴 글자고요. 여기다가 걸을 거라고 하는 글자를 합쳐서 어개질 천이라고 했는데 양쪽 발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어겨지게 걷는 모양, 지그재그로 걷는 모양의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평지에서 발을 이렇게 어겨지게 걷는 모양의 글자이고 또 위아래로 쓴 내릴 강자가 있죠. 이 글자는 위에다 쓰다 보니까 뒤적을치 그대로 그 모양을 썼어요. 그리고 밑에는 걸을과 합쳐가지고 내릴 강자, 이거는 산이나 뭐 언덕 같은 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모양의 글자를 나타내는 글자로서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북녘북자 모양으로 변형되어서 쓰이기도 합니다. 어개질 천자가 이제 들어간 글자에 춤출무자가 있는데 춤출무자는 윗부분이 원래 이 없을 무자가 이렇게 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불을 나타내는 밑에 보라발을 생략하고 여기다가 어개질 천자를 넣었는데 원래 없을 무자 자체가 뭐 춤을 춘다는 원래 뜻의 글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발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어겨지게 움직이면서 춤을 춘다 해서 춤출 무자라고 만드는 글자고요. 회걸자는 밑에가 나무 목자 위에다가 이 어개질 자를 썼는데 회라고 하는 거는 닭이 밤에 잠을 잘 때 올라가서 잘 수 있도록 이렇게 막대를 걸쳐 놓은 모양, 그 막대를 회라고 합니다. 닭들은 원래 그 회에 올라가서 잠을 원래 자게 돼 있어요. 발을 이렇게 어겨지게 옮겨 잡고 잠을 잘 수 있도록 걸쳐 놓은 회다에서 회걸이라고 쓰는 글자고요. 그다음에 내려오다는 뜻으로 쓰이는 이런 강자, 이것만으로도 원래 내릴 강자인데 여기다 왼쪽에 언덕 부자를 합쳐가지고 언덕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해서 내릴 강이라고 했습니다. 언덕이나 산은 그 길이 잘 나 있지 않고 오솔길이기 때문에 발을 막 지그재그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어겨지게 걸으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어개질 천자를 북녘북자 모양으로 이렇게 쓴 글자, 탈승, 오를 정자가 있는데 위에 있는 이렇게 삐뚤빼란 것은 사람인 자를 이렇게 생략해 쓴 글자고 그 밑에다가 나무 목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어개질 자를 변형한 북녘북자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글자인데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모양의 글자입니다. 그 나무 가지가 뭐 삐뚤빼뚤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발을 어겨지게 디디면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 해서 오를 성이라고도 하고 올라탄다 해서 탈승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무릎마디 절자가 되겠습니다. 글자는 구부러지는 무릎마디의 모양을 보고 만드는 글자로서 이 마디 절자의 옛날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 모두 무릎을 구부린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변형되어 쓰기도 하고 또 맨 밑에 있는 글자처럼 쓰기도 하는데 이 글자는 무릎마디절을 글자 아래에 주로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구부린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에 명령할 영자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부분이 모을집이라고 해가지고 양쪽으로 나누어진 것을 한 군데로 모은다 해서 모을집이라고 하고, 밑에 부분은 무릎마디절, 무릎을 구부린다는 뜻이네요.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무릎을 꿇리고서 명령을 한다 해서 명령할 영이라고 만든 글자고, 도장인자는 왼쪽 편이 손톱조자를 이렇게 돌려놓은 모양이죠. 손톱조는 원래 글자 위에 쓰는 그 손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여기는 변형시켜서 돌려놓았네요. 그리고 무릎마디절을 합쳐가지고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손도장을 찍는다, 지장 찍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 글자를 도장인이라고 만드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무릎마디 절자가 이렇게 변형된 글자에 임금벽자가 있네요. 임금벽자는 위쪽이 무릎마디절이고 밑에는 입구자고 오른쪽은 죄인 신자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무릎 꿇리고 입으로 명령하는 사람이 임금이다 해서 임금벽이라고 했고, 또 이 죄인들은 임금을 보면 무서우니까 임금을 피한다 해서 피할 피라고도 씁니다. 또 무릎마디절을 이런 모양으로 쓰는 글자에 빌릴까, 임시가, 거짓가 이런 글자가 있는데, 왼쪽 편은 무릎마디절 밑에 두 이자를 썼죠. 그리고 오른쪽은 옛날 농사 질 때 쓰는 농기구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농기구를 손에 잡고 있는 모양.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농토가 거의 없었어요. 대지주락에서 한 사람이 많은 그 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인데요. 즉 농토가 없는 사람이 손에 농기구를 들고 농토가 많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농사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농토 좀 빌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두 이자니까 거듭 이렇게 빌면서 농토를 빌린다. 그래서 빌릴가라고 하고요. 그 빌린 것은 임시로 내 것이라고 해서 임시가라고도 하고, 진짜 내 것이 아니고 거짓으로 내 것이다. 그래서 거짓가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태할 위자를 보면은 여기에는 무릎마디절을 이런 모양으로 쓴 글자죠. 그래서 위에가 사람인이고 가운데가 언덕, 밑에가 무릎마디절. 그래서 사람이 가파른 언덕에 올라가 있으면은 언제 떨어져서 무릎도 펴지 못할 정도로 다칠 수도 있다. 그런 상태가 위태롭다 해서 위태할 위라고 만드는 글자입니다. 지금까지 발을 나타내는 글자 14개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